이창원, 천용길, 김수민, 뉴스밑장은 3인 선거구 같습니다. 그런데 동동이가 나의 해방일지 김지원처럼 말합니다. 더 해보시지. 좋은데? 시사비평계의 4인 선거구 김수민의 뉴스밑장. 네, 다양성이 숨쉬는 시사비평계의 4인 선거구 김수민 뉴스밑장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원 주방장님, 짜장면 4그릇 만들어주세요. 에? 꽃배기 2인분으로 만들어서 둘이서 다 처먹으려고 하네. 인디계의 더불어 국민의힘 이창원. 아, 더불어 국민의힘 민주정의당 아니고 네. 6그릇 추가해가지고 민주정의당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뭐 매번 하던 짓이긴 하나 4인 선거구로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가 짜놓으면 격파 시범을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대구 경북은 민주당이 다수파는 아니지만 대구 경북은 또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가르고 민주당이 다수파인 지역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르고 둘이 삐까한 지역은 둘이 협잡해서 가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반띵하고 있죠. 짜장면 4그릇을 꽃배기 2그릇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그래도 대구에서는 네. 국민의힘 3선 의원인 네네. 배지숙 시의원이 네. 반대표를 던졌어요. 기권을 했어요. 기권을 하고 반대죠. 이후에 자기가 메시지를 냈죠. 기권은 실질적으로는 반대에 해당합니다. 네. 찬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과반을 넘어야 되는 거죠. 기립을 했는데 네. 안 일어나더라고.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을 했어요. 네. 당의 의원총회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네. 반발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쯤에 제가 후원금을 쏘는 후보들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창원도 있나요? 나가요? 무소속 시민 후보로 대구 수성에 좀 나가라. 대구 수성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 수성에 좀 나가세요. 대구 수성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은 비싸잖아. 김수민 도와준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후원금 낸다. 후원금 내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 중에 국민의힘 1명은 내가 선정할 거예요. 민주당 또 1명은 선정할 거거든. 근데 배지수 의원이 좀 유력합니다. 공천 탈락했습니다. 컷오프 됐어요. 공천 탈락했다고? 네, 컷오프 됐습니다. 왜? 언제 탈락된 거야? 그 지역에 단수 추천했습니다. 언제 탈락된 거야? 그게 언제 발표 났어? 지난주에 발표가 났죠. 우리 방송하고 나서 우리가 그거 민비락 발표하고 나서요. 네. 분명히 내 얘기했잖아. 민비락 때 배지숙은 대상 아니라고 칭찬하는 의원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진짜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네. 무소속으로 안 나오는? 지금 경선 안 치렀으니까. 네, 경선 안 치러서. 아니 왜 탈락시키지? 제일 잘하는 의원인데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의 당론의 충실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3선 시의원을 했는데 네. 역대 대구에서 4선 시의원이 없었거든요. 선수가. 네. 그러면은 대구 시의원으로라도 나오지. 대구 시의원이네. 네. 구청장. 그러면 구의원으로. 거기 어디죠? 지역구가? 달서구 병. 달서병이요? 네. 달서병이면 조원진 지역구였잖아. 아니 그쪽으로 수성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라고 한번. 장지혁 대구 진보 정책의 요람이 유유 댓글 달았네. 장지혁 활동가가 들어왔어요 지금. 네. 와 일로 그냥. 네. 자, 두 번째 멤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장면 2그릇밖에 없어서 나 못 먹네. 예? 그런데 짬뽕을 만드시겠다고요? 저보고 해물 구해오라고요? 네, 구해오겠습니다. 나는 이중대니까. 언론계의 정의당 전용길. 투자한 사람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더불어 국민의힘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전용길 기자는 정의당 지난 대선 때 안 찍었잖아요. 네. 안 찍었죠. 네. 정의당을 위해서 정의당을 안 찍었습니다. 그 정의당은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당내 얘기를 좀 들어봤나? 아니 지난번에 전용길 기자가 정의당 내에 검수한 바 의원 6명 중에 4명이 반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거꾸로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안 나오면서 합의안 나왔으니 따라야 된다고? 합의안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합의안하고 합의안도 어차피 검수완박인데 별건 수사 금지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반대한 건지 찬성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심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의당의 꿍꿍이도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대선 때 얻은 표가 2.3%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걸로는 거의 코에 못 붙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3인 선거구는 얼추 한 15%는 득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몇 프로가 넘어야 되더라. 하여튼 뭐 비례대표 각지에 비례대표 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개평을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은 계속해서 검수완박 갖고 민주당하고 각을 세우는 것도 불편하니까 그리고 합의안 나왔으니까 요쯤에서 심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원 대표는 네, 검수완박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나는 배현진의 네. 무릎에 멍이 들어가지고 빨리 낫길 기도합니다. 무릎에 멍 들었어요? 몰라 그 어디 뭐 짤에 나왔더라고. 무릎에 멍이 막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무릎에 멍이 왜 든가요? 있어요? 근데 배현진 너무 웃긴 게 인수위 대변인이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 측 대변인이잖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뒷전에 있을 때는 언제고 그 대변인이 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되나? 뭔가 이율배반적이다. 네,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수완박 문제에 나서는 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될 일이긴 한데 뒤에 있었잖아요. 뒤에 있어놓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앞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당선인 대변인이 그렇게 직접 발언하는 건 아니지 않나. 다른 의원들도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인 대변인이 그 발언을 한 것은 그 효과를 노리고 뛰어드는. 그 진작에 하지 이제. 그러니까 간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간 보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같기 때문에 더불어 국민의힘을 그렇죠. 갖다 붙인 거고 또 더불어 국민의 민주정의당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간을 보는 거에 있어서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하다. 통치 스타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새로 정권 잡는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권 줄거나 없어지는 게 낫지. 근데 문제가 일단 정의당이 왜 거기에 가담을 했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앞으로 검수완박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법안에서 하기로 한 거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범위 중에 4개를 없애는 거죠. 그게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 사업 4가지인데 2개가 남죠. 부패, 경제범죄 2개가 남고 거기 또 등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확장의 여지는 있는데 2개가 남는데 요거는 언제 없앤다 이런 게 없습니다. 추후에 논의를 해서 한국형 FBI라고 하는데 FBI 뭐 덕후요? FBI가 뭐 한국에 왜 있어? 하여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든 다음에 이양한다라고 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청도 어떻게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뭘 만들어도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법안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부패 경제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수사 범위로. 그래서 뭐 아주 최악이 안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궁금했던 게 네. 표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네. 밝히질 않고 있어요. 이건 뭐 왜 그런 겁니까? 막 안 그래도 내가 아까 보니까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 네. 정의당 당원들이 네. 내가 아는 그 패친들이죠. 단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난 모르겠어요. 지금 당원들도 모르는데 당원도 아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왜 그러는 것 같냐고요.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여의도에 없는데 나 은평에 여의도 은평에 있어요. 나 여의도에 방송 지금 고정 하나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빨리 넘어가자 이거 빨리 넘어가자 야 빨리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본질이 뭔지 모르게 됐어요. 조국 사태하고 비슷하게 됐어. 조국 사태 때도 정의당의 목표는 빨리 넘어가자. 이거거든.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따라잡기가 어느 순간 어려워져 버린 이슈가 되어버렸고 뭐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발 이런 거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난 못 따라가겠더라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공부 안 해왔다고. 공부 안 했어. 국민투표 나올 때부터 뭔 이딴 거 갖고 국민투표냐고 내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안 자체는. 사안이 국민투표 하는 순간 졸라리 또 국민들이 피곤해진다니까. 이게 무슨 어차피 국민투표야. 지금 또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넘어가잖아. 국민투표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 여론조사에서 지금 일관되게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 근데 왜 정당 중에 반대 여론을 제대로 대변한 정당이 하나도 없냐고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첫 번째는 뭐 막아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하더라도 뭔가 앞뒤를 좀 맞춰가지고 이쪽 저쪽의 합리적 핵심들을 취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절충의 여지는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이걸 종합했을 때 이미 법조계에서 나온 중론이 있었던 것이 직접 수사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1차 수사는 줄여야 한다. 이건 중론이에요. 이게 선진국형 사법 체계지. 근데 나는 의아한 것은 이미 범죄의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나머지 1%도 안 되는 범위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사하고 기소가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다못해 축구를 해도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을 하고 수비 몰려 있으면은 그리고 찬스가 나면 수비수도 오버래핑 하는 건데 그러면 공소유지나 기소를 하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한다? 이러면은 특히 이제 특수수사 이런 쪽에서 강적인 경우에 상대가 권력이나 자본이면 수사 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미국도 그렇고 그 중대범죄라든지 특수수사는 검찰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직접 수사는 안 하더라도 수사 지휘권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사 지휘권이 이미 굉장히 약화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약화됩니다. 이게 저는 정의당이 받아서는 안 될 결정적 이유라고 보는데 요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검찰이 보안 수사는 요구를 하는 게 있죠. 원래 권한이. 그리고 보안 수사 자기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에. 근데 요번에 뭐 나오냐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김예원 뭐 다른 사람 설명도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릴 것도 없고 김예원 변호사의 글을 그대로 옮겨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를 못한다. 스토킹범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돼도 수사를 못한다. 절도범이나 연쇄살인범이 여죄를 자백해도 수사를 못한다. 네. 그게 동일 범죄 그렇죠. 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을 봤어요. 뇌물 사건을 봤는데 성상납이 나오는 거야. 그건 또 못해요. 네. 제목이 다른 거니까. 검찰이 추가로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피해를 보느냐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이 뭘 해야 되는 건지 명확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네. 최종기는 안 찍기라도 했지. 미안해요. 난 찍었단 말이야. 나도 찍었단 말이야. 나 요번에 대놓고 얘기할게요. 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난 서울시 은평구 주민이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서울시 비례대표 정의당 안 찍을 겁니다. 내가 지역구 후보는 사람 봐서 찍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서울시장 정의당 후보가 권수정 후보인데 네. 권수정 후보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물매겨버리면 더 나빠질까 봐 조금 참겠는데 오히려 내 한 표가 생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장 비례대표나 정의당 안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한 장은 물매긴다고 했을 때 그리 알라. 그러면 누굴 찍죠? 모르겠어요. 다른 당이 있나 또? 대구는 기본소득당도 후보도 나왔어. 나는 그 위성정당을 일단 빼놓고 있으니까.
그럼 또 돌고 돌아 녹색당 찍나? 서울 시민의 대표 녹색당 찍나? 아니 녹색당도 나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냥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예, 국민의힘도 야합했기 때문에 내가 요번 선거 때는 사실 제가 살면서 44장의 선거 투표용지를 썼거든요. 공직선거에서. 국민의힘 찍은 게 아직 한 장도 없어요. 근데 내가 요번 선거에서 검수완박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나 원래 중앙정치하고 지방선거 이슈랑 연계시키는 거 싫어합니다만 민주당 뭘 매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타 정당들이 안 나올 것이 유력한 몇 개가 있어요. 서울시의원 선거라든지 은평구청장 선거라든지 여기서는 내가 한 장 정도 국민의힘을 찍어볼까 했거든요. 역시 국민의힘이에요. 야합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저도 투표용지를 살면서 민주당에 투표한 적이 거의 없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구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새누리당과 민주당만 나온 선거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네. 민주당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야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없다면 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마음 편히 민주당 찍는 게 낫겠다. 네. 이게 다른 것보다 입장이 없다는 게 전 제일 화가 나요.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찬성표를 6장 던졌잖아요. 이거 아마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면 그 이유는 당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의당의 표결을 지켜보고 있는 지지하는 시민들한테도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유는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도 솔직하게 보면 이거 아마 본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네. 표결에 참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입을 안 떼고 있다는 거는. 그 예전에 삼성 백혈병 관련 활동 반올림 쪽에서 활동하셨던 임자훈 변호사라고 계신데 이분 또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 긴 글입니다만 그 요지는 아까 김혜원 변호사가 했던 발언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 문단 아무래도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아주 안 좋은 법 개정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 수사권 박탈, 피해자와 그 조력자들의 권리가 더 크게 박탈될 것 같다. 아무래도 나쁜 민주당과 황당한 정의당으로 귀결될 사태로 보인다. 정의당은 정말 황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씨도 우습게 됐어요. 네. 복당했는데 다시 나가야 돼. 조국 사태로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 네. 제2의 조국 사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건 아예 뭐 어느 게 더 나쁘다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조국 사태는 사실 이게 더 황당한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국 사태는 정의당이 조국 임명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서민이 피해를 보거나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그 선거법 개정 문제 때문에 조금 힘을 실어주긴 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패스트트랙 때 같이 태웠던 공수처는 나는 오히려 손을 봐서 앞으로 고쳐 나갈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 사실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로 제한한다. 이것도 선진국엔 잘 없습니다. 선진국은 검찰 인력이 작은 거지 수사 범위나 이런 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다 치자 거기까지는.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에서 받은 조서가 법정에 가서 휴지 조각이 되는 제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성폭력 사건이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가해자가 다 부인해요. 자기 범행 사실 들어갔던 조서들이.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문 다시 시작하고 그럼 피해자가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판사 수가 좀 많으면 이런 공판 중심주의를 확실하게 채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마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인구당 판사 이런 거 치면 뭐 반도 안 될걸요. 이런 상태에서 피해 입는 거는 피해자들이거든. 이미
2019년,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통제권까지, 보안 수사권까지 약화시켰다. 이겁니다. 거기에 진보 정당이 왜 찬성하느냐?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네.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보수 정당? 원래 전용길은 정의당을 보수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전용길은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을 네. 모두 보수당. 맞습니다. 심상정부터 조원진까지 다 보수다. 조원진 네. 그 대표는 네. 우파의 개혁.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후보계 족보가 뭐 어떻게 돼요? 실제 조원진 대선 후보가 네. 개혁 우파 후보라고 슬로건을 대선 때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걸 다 믿습니다. 이진숙 씨도 자기를 스스로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요? 대구에 지금 정치하는 대구에서 시장에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전 MBC 대전 기자. MBC 전 이진숙 사장이 자기를 개혁 보수라고 개혁 한다고. 보수다. 자기는. 그 뭐 개혁이 뭐야? 무슨 방향인 거죠? 국민의힘을 개혁하겠다는 거겠지. 자기가 극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색깔이 너무 묽다. 더 진하게 가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은. 이거 참 그래서 이게 이러면 이제 뭐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길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제 생각입니다. 신당 창당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칼럼을 하나 송고를 했는데 마지막 문장이 신당 창당밖에 답이 없다고 썼습니다. 네, 내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창준 위원장. 장준 위원장 한번 할까 다시 내 인생 5번째 정당으로 네, 제가 옛날에 2002년에 개혁국민정당부터 시작해서 4개의 정당을 거쳤습니다. 5번째 정당으로 이제 가야 됩니까? 진짜 그럼 5번째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이것도 저는 이제 뭐 진보 보수 다 됐고 이제 그냥 다 쓸어버릴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모아야겠다 사람을. 조선노동당을 만들어야겠군요.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까지 꼬셔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이런 정당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국민투표는 이창원 대표가 반대라고 하셨어요. 네. 네,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게 어차피 안 될 그거 거야. 안 될 거고. 왜냐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그 건인가 국민 투표를 할 만한 건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뭐 국가 안보나 어떤 뭐 국가의 어떤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뭐 평가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법을 이해하면 이게 되게 국민 투표는 되게 쉬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전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쉬워야 되는데 검수완박은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전 뭐 그런 차원 아니에요. 저도 왜 일요일에 드릴 치는 소리가 나죠? 우리 1층에 네. 드디어 1층에 임대가 한 군데 돼가지고 네. 내가 얘기했잖아. 김수민이 드나드는 건물은 임대가 나간다. 후보의 세계. 1년 넘었어요 지금. 자기 드나든 지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선거 때는 내가 건물에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들어오죠. 근데 최근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왔잖아. 이게 그러니까 1년 걸린 거야. 이게 인디언식 기우제 지내기지. 기우제 지낼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 지내는 거야. 인디계에 있으면 인디언이지. 이게 뭐야 그게. 인디계에 있으면 인디언이죠. 뭐 찬호박이냐 검수완박은. 저도 국민 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난 찬성. 해봐요. 이게 해봐. 헌법 72조에 있잖아요. 국민 투표가. 네. 근데 이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네.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헌법상으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헌법 조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검수완박의 내용이 이 헌법 제72조에 포함이 되냐 했을 때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할 때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이 의제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하면 국회 입법권을 지나치게 저는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국민투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돌파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2년 뒤에 싹 쓸어버리는 네. 이 시민들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게 맞지. 국민투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반박해줄게. 네. 어차피 국민투표로 입법된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돼요. 국민투표를. 뭔 말이야? 뭔 말이지? 어차피 국민투표에서 그러니까 국민투표에서 입법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책 네. 방향을 결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투표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냐 이렇게만 물어서 만약에 반대가 높게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이 철회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헌정질서에서 입법권은 국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찬성이 많다. 네, 그거를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걸 꼭 국민투표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그 비용과 그러니까 이 건이 그 정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건이냐. 이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측이 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개헌에 준하는 시스템의 변화다.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70년간 짜여져 왔어요. 그러면 개헌을 하자라고 해야지. 근데 개헌에 준할 정도의 사안이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개헌을 하자라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그걸 바꾸는 쪽에서 개헌을 하지 않잖아요. 개헌으로 접근하지 않았잖아. 입법으로 접근했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 해석에서 이 부분은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리지만 자 헌법은 일단 정치적인 법입니다. 일반 법률이랑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헌법재판을 의회가 하기도 합니다. 상원의회나 이쪽에서. 이게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고 그 모델을 한국이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을 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에 헌법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돼요. 일반 법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를 헌법에 비춰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헌법은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과 국민들이 또 개헌 과정에서 하는 투표와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빡빡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치적 가능성을 닫아두는 해석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네.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미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이 독점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미 헌법에 국민투표를 자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걸 남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조항도 봐도 기타 국가 안위라고 해서 여지를 좀 넓혀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타 국가 안위 안에도 검수완박은 안 들어간다. 또 외교 국방 통일이랑 같은 층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요건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그렇다면 일단은 대통령한테 맡긴 거예요. 여지를 좀 넓혀두고 대통령에게 맡겼다라는 해석이 난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자. 이것을 만약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투표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위헌 판결 떨어져서 이 국민투표 막힐 거냐 혹은 국민투표 진행되고 나서 결과 나온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결할 거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과반이 투표를 하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과반이 투표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승인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나는 결국에는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것을 위헌 논리로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87년 이후에 그 헌법을 우리가 이제 몇 년 됐죠? 35년 35년 됐죠. 같은 헌법을 써왔는데 이 체제에서 국민투표 정책 국민투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남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도 뭐 그 헌법이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헌법 체계 안에서 이게 검수완박이
이 기타 국가 안위에 필요한 사항으로 포함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여론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네.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한 정도대로 판단을 했으면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 열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운동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운동이 없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 여의도 안에서만 싸우고 중계되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나와서 목소리 내고 그러니까 쇼하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정도의 범위가 될 수 있냐 지금 이 분위기가 운동이 없으면 저는 정치적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일단 그 대중운동을 국민의힘이 해도 문제인 게 국민의힘이 그 장외투쟁으로 가면 또 광화문 집회처럼 될 거거든. 굉장히 그 방식도 구릴 것이고 사실 이 검수완박 반대 여론은 보수 중도 진보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광화문 집회 때 그게 조국 사태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넓게 대변하는 태도였냐고요. 국민의힘이. 아니거든요. 다시 지지층 결집시켜가지고 구판하고 간 거예요. 내가 하나의 그냥 사례인데 내가 광화문 집회가 그때 개천절이었나? 한글날이었나? 하여튼 공휴일이었거든요. 내가 집에서 쉬다가 짜장면 먹으려고 이제 집 근처에 중국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마도 인근 교회 예배 끝나고 들어오신 뭐 하여튼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오신 할아버지들 같은데 두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조국은 언제 사퇴하냐? 한 분이 조국은 언제 그 문 대통령이 자르냐? 이러니까 다른 할아버지가 자르긴 뭘 잘라 지가 사퇴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TV에 나온 광화문 집회를 보시고 하는 말씀이 민주주의를 하라 했더니 저따구 질의를 하고 있냐. 그리고 조국이 문제지 뭐 문재인 하야까지 가냐 구호가.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은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당시 50~60%의 국민이죠. 근데 광화문 집회 꼬라지는 그 50~60%의 국민이 아니라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20~30%를 대변하는 집회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잘 된 집회들 여론의 파워가 있었던 집회들을 보면 정당이 앞장선 집회는 없어요.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뭐 광우병 쇠고기도 그랬고 뭐 예전에 신미선 신효순 추모 시위도 그렇고 정당이 앞장선 시위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 운동에서 그렇죠. 이게 추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예원 변호사나 뭐 그 누구야 박준영 변호사나 사실은 진보적 시민사회 운동의 범위에 들어가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 차원에서 이걸 떠받쳐주질 못하고 있고 그러면 제도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진보 정당인데 정의당은 더더욱 아니다 그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대중적으로도 뭔가 일어나는 게 들고 집회에서 일어나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는 네. 안 된다. 국민투표라도 하면 네. 찬성 반대 캠페인을 할 수 있잖아요. 캠페인은 보장이 됩니다. 캠페인은 보장이 되는데 이 찬성 반대 캠페인을 저는 할 수도 있는데 국민투표를 이 윤석열 당선인이 던진 것도 뭐 이걸 이렇게 던졌을 때 윤석열 아직 안 던졌어요. 되게 웃긴 플레이인데 장제원이 보고 드리겠다고. 이게 뭔데? 보고도 안 한 거를 밖에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간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윤석열을 문재인이랑 흡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철수 보고 계속 간본다고 하더만 자기들이 간보고 있어. 안철수의 문제는 간을 보는 거는 다 비슷한데 걸린다는 거죠. 간을 잘 못 봐. 잘 못 봐. 못 보고 이제 계속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뒤에 숨어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간 본다고 얘기 듣는 거고 가만히 보면은 간 보는 게 이제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문성열이라고. 근데 난 괘씸한 게 이거예요. 그쪽도 국민투표가 당장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그냥 던져. 알고 얘기했을 거라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국민투표법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하고 국민투표법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투표법 개정 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외국민 투표권을 온전히 다 보장해라. 안 그러면 헌법 불합치다. 그 판결 이후에 개정 안 하면 투표를 못 하게 되니까. 근데 그때 주로 막았던 사람이 2018년 개헌 전국 때는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지랄 하다가 나중에 지들이 후회할 날이 온다.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파든 간에.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근데 나는 민주당도 웃긴 거는 2019년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 분명히 중간에 중소정당 더하기 민주당 합의해서 그 논의에서 국민투표법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렸단 말이야 또. 예. 그러고 민주당 지들이 국회에서 170 몇 석 먹었으면 개정하면 될 거 아니야. 또 안 했거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투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것도 안 고치는 주제에 개헌에 준하는 사법 형사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대 국회가 21대인가요 지금? 네, 21대 국회죠. 하여튼 뭐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윤석열 쪽도 국민투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를 같이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못하게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요번에 안 좋은 점은 이거예요. 사실은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수가 만약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맞다면 수가 얕았던 게 국민투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 어차피 법안은 통과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 지금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국민투표법은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걸 개정해놓고 그 다음 국민투표 얘기를 했었어야지. 지금 나 이제 내가 장담하는데 최소한 2024년 총선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 안 됩니다. 아, 윤석열 정권 내에서 안 될 거야. 아마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이 170석, 180석 정도 얻어야 그래도 할까? 그래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12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한 법안 저지권이 있는데 아마도 국민투표법은 윤석열 임기 내에는 개정 안 할 겁니다. 왜냐? 붙일까봐 겁나니까 이제 뭘 붙일까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 거야.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창원 대표하고 전용희 기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요 의견에는 나는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 이건 토론해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법학자 일부에서도 헌법에 따라서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그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 못하겠는 건 뭐냐면 오마이뉴스라든지 이쪽에서 막 기사 쓰고 김어준 또 그 얘기하던데 독재자들이 써먹는 방식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독재자들이 국민투표 써먹을 수 있고 실제로도 국민투표는 사실 의회 친화적인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예전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써먹긴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독재자가 국민투표를 써먹는다가 국민투표를 써먹으면 독재자다 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지고 국민투표하자 그랬으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난리치고 떠들었을 거라고 민주당은. 99% 확신합니다. 그래놓고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민주주의가. 이쪽이 가면 말 달라지고 저쪽으로 가면 말 달라지고. 제가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던 근거는 뭐 저런 거였어요.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국회의 구성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한방주의에 더 휩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앞서 김소연 평론가 언급했지만 이게 수사청을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면 2년 뒤에 국회 구성이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저는 동력을
진보 운동을 하는 세력이 만약 있다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있다면 이쪽으로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게 이 국회 구성에서부터 벌어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좀 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예. 그럼 이 당 저당 요당 다 쓸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소속 찍어야 되나? 아니요. 신당인가? 결국에 신당이야. 전면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 해가지고 얘들끼리 다 나눠 먹으면 뭐예요? 예? 그래도 다 나눠 먹으면 뭐해? 그래도 김수민당에 김수민이 들어가고. 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정치권을 쓸어버리는 데 있어서는 저비례성 선거제도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프랑스 선거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전면 비례대표제로 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조금 줍니다. 근데 조금 줄어요. 그리고 1당, 2당이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의석수만 단독 과반이 안 될 뿐 만약에 그전에는 40% 득표로 50 몇 퍼센트 의석을 가져갔다. 근데 전면 비례대표제가 되면 40%의 득표로 40%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 그 효과로 지지율이 추가 감소를 할지라도 뭐 3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다거나 요 정도로 조정될 거예요. 근데 전면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전면 소선거구제라든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를 채택할 경우에 신당을 창당해서 제1당이나 2당 중에 하나라도 제끼면 그 제껴진 거대 정당은 추락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 3등으로 이왕 떨어진 상황에서 사표 심리를 거꾸로 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국 자유당이 그렇게 해서 막 쇠락합니다. 노동당한테 제껴지면서 3등이 되는 순간 1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영국 자유당은 2등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옵니다. 오히려 다당제로 빨리 간 나라들이 거대 양당이 유지가 돼요. 과반은 안 되지만 1당, 2당으로서 유지가 되는데 저비례성 선거제도일수록 한 번 임계선 밑으로 떨어지면 거대 정당일지라도 몰락한다.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 대선, 프랑스는 원래 사회당, 공화당, 거대 양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당제이면서도 양당이 있었는데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전통적 우파 주류 정당인 공화당이 5점 몇 프로가 나왔고요. 전통적 좌파 주류 정당인 사회당이 1점 몇 프로인가 나왔습니다. 왜냐? 한번 뒤로 넘어가면서 쭉 그냥 작살난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 마크롱의 그 앙마르슈가 일정 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거대 양당이 몰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 그림 좋은데.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서 네. 신당이 민주당 국민의힘의 표를 다 깎아 먹어서 신당 40%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당에 나와가지고 쫙 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신당이 지역구 평균으로 치자 35%. 근데 민주당 국민의힘은 33, 3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 지역구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신당이 일당 돼버리는 거죠. 그 신당을 누가 하죠, 근데? 구합니다.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 불러야지 뭐. 사람 불러야지. 네. 아휴 어렵다. 일단 아이디어는 내가 냈어요. 아이디어 동동이가 하겠다고 일어섰네. 내가 냈고 내가 사실 뭐 지난 얘기니까 밝히자면 제가 작년 8월쯤에 금태섭 전 의원과 권경의 변호사를 차례로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국민의힘 쪽으로 붙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 심판하려면 국민의힘 붙으면 그냥 국민의힘 쪽 되는 거지. 민주당은 그대로 남을 거다.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민주당 그냥 제1야당으로 남는 것 뿐이다. 그리고 또 선거 치르고 하다 보면 5대5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민주당 뽀개버려야 된다. 신당 만들어서 민주당을 3등으로 제끼는 그 순간 민주당은 끝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제 말을 안 들어주셨죠. 금태섭 전 의원은 그 윤석열 캠프로 갔다가 김종인 씨랑 같이 나왔고 권경의 변호사는 결국엔 돌아섰어요. 권경의 변호사는 심상정 후보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열 받으셨겠죠. 이번에 또 나 진짜 열 받네 진짜. 내가 돈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솔직히
가끔씩 로또로 삽니다. 저도 로또하고 로또를 샀습니다. 연금 복권도 삽니다. 아. 제가 요번에 로또 5등 올해 들어서 제가 5등에 3번 당첨되거든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언젠가 5등이면은 5,000원인가? 5,000원입니다. 저 로또를 네, 처음 5등 샀습니다. 3번이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처음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또를 네. 샀는데 빚을 좀 갚아보겠다고. 나 진짜 로또 1등만 되면 당 만듭니다. 요즘 로또 1등 갖고 당 못 만듭니다. 만들 수 있어. 그 정도면. 왜 못 만들어요? 한 15억 가지고. 예. 만들 수 있어. 예. 15억 정도에 반 정도 세금 낼 걸? 반까지는 아니다. 반까지는 한 아니다. 40%낼 걸 야. 거의. 30, 40은 아닐걸? 제세 공과금이 22%. 22%. 내가 하여튼 어쨌든 무조건 소득 만들게. 뭐 하면. 로또 1등 되면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어디서 기부하라 그래도 기부 안 하고 당 만들 거야. 아 진짜 열받네. 근데 열받는데 또 열받는 거 있죠. 이 얘기 해야 또 뭐 네. 해야 돼 또. 아유, 계속 2인 선거구 쪼개기. 아 예. 네. 뭐 대구 경북 쪽 얘기해 네. 주실까요 일단? 네, 일단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이 4인 선거구 6개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의회에서 쪼개가지고 2인 선거구로 모두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죠. 네. 네. 시범 실시 지역이 있는 수성구 을 지역은 4인 선거구 하나, 5인 선거구 하나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 4인 선거구를 다 쪼갰습니다. 대구시 의원들이 투표도 했는데 기립했어요, 진짜. 기립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 4명 반대 그리고 무소속 시의원 1명 반대 국민의힘의 배지숙 의원이 기권 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반대했고 국민의힘 나머지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쪼개기가 이뤄졌고요. 네. 이 쪼개기가 대구는 쪼개기가 됐는데 경북은 쪼개기가 없었습니다. 경북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네, 선거구 획정이 아니 아예 4인 선거구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획정이 아니 그대로 갔습니다. 아 근데 4인 선거구 있어요 그러면?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네. 4년 전에도 4인 선거구는 있었어요. 네. 경북은 네네. 울릉읍 이 시군단위 의회에서 인구가 적고 많고 간에 최소한의 의원 정수가 7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울릉군의 경우에는 7명을 뽑는데 비례대표 1명 빼놓고 나면 6명. 6명이죠.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사례를 들 때 이게 지금의 뭐 지역 대표성을 확보 못한다. 네. 선거구를 늘리면 이 반박하는 사례를 쓰는데 울릉읍의 인구가 대부분이 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의 2개 면에서 2명을 뽑고 울릉읍에서 4명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4인 선거구를 할 수밖에 없는 할 거예요.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니까 4년 전에도 4인이었고 지금도 4인이에요. 그래서 경북은 4인 선거구가 하나 있어요. 시범 실시 지역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7명 군의원을 뽑는데 비례대표는 어차피 1명이면 1당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비례대표가 전체 의석의 10%만 넣으면 돼요. 예. 그러면 전체가 7명인 지역은 1명만 뽑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비례대표가 아니라 보너스예요. 보너스. 어. 제1당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울릉읍과 나머지 남면 북면이 해서 여기가 뭐 생활권이 크게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라리 그냥 7명을 대선거구로 뽑아도 되는 거예요. 7명을 전체 선거구에서 뽑는 게 낫고 그리고 잠깐만 그 네. 뉴스 밑장 댓글에도 달린 반론인데 지역구가 대선거구로 가면 지역구가 커지지 않느냐. 그럼 풀뿌리 대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웃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진짜. 풀뿌리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 지방의회가 다양성이 부족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럼 쪼갤수록 풀뿌리 대표성이 올라간다고? 지역구 쪼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역구 쪼개서 그 해당 지역구에 1명씩 뽑는다 쳐요. 그러면 걔가 왕이야 거기서 그냥.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 난개발이 벌어지면 그 관여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회도 그런 식이고 그렇게 굴러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자기 지역에 의원이 여러 명 있으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주로 2인 선거구 많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인데 마음 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기초단체 단위에서 더 동네를 쪼개서
무슨 풀뿌리를 올린다는 거냐. 그럼 그렇게 치면 지금 또 통장들 다 있고 이장들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별 읍면별로 있는 조직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를 강화하는 거지 의원의 활동 범위를 지역구를 좁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거꾸로 의원은 기초의원이면 기초단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데 다 동의원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게 대적이 되겠습니까 시장하고 의회가? 안 되지. 그래서 대구는 쪼개기가 이루어졌지만 경북은 쪼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것도 없다. 선거구 핵정위원들 중에 몇몇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저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의회로 가면 쪼개질 텐데 명분이 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 있다. 선거 30일 놔두고 선거구를 변경하면 공천 과정도 다시 해야 되고 너무 혼란스럽다. 이건 국회 탓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쪼개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명분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내봐야 통과가 불가능한 안이 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대구와 같은 광역시와 도 단위가 선거구 획정하는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네. 대구시 의회는 이 정당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선거구 획정위가 실제 안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짭니다. 네. 근데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위가 각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군 안에서 시군 의회가 또 그 지역 당협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안을 짜가지고 와요 시군에서. 이걸 갖고 경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검토를 하다 보니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조정은 별로 없었지만 선거구 조정은 일어난 지역이 한 8곳이 돼요. 이유는 의원이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4년 전에는 네. 동단위의 선거가 따로 있었고 읍면단위 선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동단위에서는 3인 선거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동 1개에 읍면 2개 이렇게 묶는 방식으로 도농 복합 선거구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2인 선거구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선거구 획정위가 무슨 고민을 하든 간에 지역에서 결정이 올라왔는데 이걸 동의 안 해주면 네. 또 어떤 반발이 있냐면 지역 의사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위가 안을 짠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 조직의 독립기구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뭐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의미 없다. 선거구 획정위 활동 자체가. 네. 이게 중선거구의 좋은 점이 뭐냐면 획정이 쉽습니다. 소선거구는 모두 한 명씩 뽑아야 되니까 인구를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중선거구는 지역구마다 선출 인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쉬운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짜놔도 또 쪼개버리고. 예, 구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인데 요번에 보니까 동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합쳐가지고 3인 선거구가 있던 거를 분리해서 2인 2인으로 만드는. 네. 인구가 또 늘어나면서. 그렇죠. 인구는 늘어서 의원 정수도 늘었고. 근데 역설적으로 정수는 늘면서 요번에 2인 선거구가 많아졌더라고요. 구미가 3인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없어졌죠. 네, 내 지역구만 3인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거기도 쪼갤 수 있으면 쪼갤 수 있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3인인데 행정동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4인으로 못 만들어요. 2인 2인으로 못 갈라요. 그러니까 행정동을 사실은 한 동네가 인동동이라고 여기가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잘라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나도 공약으로 동을 신설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들어주더라고 계속. 약간 지역 토박이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동네를 쪼개면 인동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죠. 사라지진 않지. 한 군데는 인동으로 놔두고 다른 데는 거기 이제 구평동이라는 동네인데 구평동이 유력하죠. 그러면 자기네들 힘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파워가. 그렇죠. 동네를 가르면 분가해 나가는 거지 동생이. 그걸 싫어하더라고 토박이들이. 그래서 인디 053도 인디 054 안 만들잖아요. 독립법인을 따로 만들었지. 따로 만들었어. 따로 만들었지만 인디 053 이 손 밑에 둔다. 자회사로 들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거 선거구 획정 그냥 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뽑는 걸로. 그냥 만약 구미 같으면 구미 갑 지역에서 한꺼번에 다 뽑고. 잠깐만요. 그러면 군의 의성 영도 거기는 이제 거기는 기초별로 네, 거기는 기초별로 하는데 선거구 단위를 그러니까 구미로 치면은 한 선거구에 10명 정도 되는 거죠. 뽑는 인원이. 차라리 그렇게 그리고 도의원이 구미에 지금까지 6명이었거든요. 6명을 왜 지역구별로 뽑냐고 한 명씩. 그러니까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광역기초 간에 지역구가 똑같아요. 그 도의원 2명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네. 구미가. 그러면은 구미 갑을로 치면 4인 선거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의원도 크게 뽑는 거지. 어차피 도의원인데 뭐 이렇게 동네에서 뽑아.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당사자 청구 능력이 됩니까? 네. 본인이 그게 우리나라는 왜 자기가 손해를 봐야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나는 한 적 있어. 나 기초 그 기호제도 위원에 대해서 내가 헌법소원 한 적 있거든요. 나는 선거 출마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출마할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4명이서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그 뭐냐면 3대1 인구 비례, 인구 상한선이 3대1로 되면서 그러니까 군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고 근데 그걸 이번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인구 5만 이상 되면 무조건 광역의원 2명 뽑는다. 특례 조항을 넣었는데 애초 논의할 때 이게 인구 3만이었다가 5만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위헌적 요소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3대1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선거구 제도로 광역의원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하겠다. 지금 준비 중인데 찾아보니까 대구 중구 그러니까 이 특례조항 때문에 3대1 인구비가 안 되는데 시의원을 2명 뽑아요. 대구 나머지 지역에 살고 있으면 나의 표의 등가성을 손해본다. 손해봤다라고 해서 중구의 한 사람과 저랑 동구에 살고 있으니까 저랑 해서 헌법소원에 이 당사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백모 변호사인가요? 김모 변호사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대구에 있는 변호사 아니고. 자, 근데 웃기는 거는 아까 대구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민주당이 지금 딴 데서 쪼개고 있어요. 실실 쪼개고 있어요. 실 쪼개고 있어요. 다 쪼갰어요. 민주당이 지금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부산도 그랬죠. 지금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민주당이 다수파 아니에요? 광역의회가? 다수파죠. 다 쪼개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민주당 정도면은 이게 민주당이 아니지. 대구 경북의 민주당은 군소정당. 군소정당이죠. 그러니까 4인 선거구 해달라 그러고 딴 데 가서는 다 2인 선거구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정치개혁 법안 하겠다고 지난 대선 때 공약하고 대선 직후에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실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2 내지 4인 선거구로 3 내지 5인으로 만드는 건 무리라고 난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난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2인만 없애라. 3, 4인으로 하자 일단. 2인만 없애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법을 안 고치더라도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니네가 잡고 있는 다수파인 그 지역 광역의회부터 그걸 해라. 먼저 서둘러라. 아니 법 바꾸기 전에 먼저 서둘러라고 했어요. 안 했거든. 그러고 나서 하는 짓거리가 뭐야. 결국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거다. 민주당 또 사기친 겁니다. 또 사기쳤는데 정의당은 검수완박 찬성해주고 이게 뭐야. 그리고 정의당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그래서 대구 경북의 시범실시 지역이 홍준표 의원의 전 지역구에 4인 선거구 한 곳과 5인 선거구 한 곳이 생기는데 댓글로 정의당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의당 대구에 4, 5인 선거구에 후보가 없습니다. 왜 없죠? 수성에. 자, 뉴스미장이 모집합니다.
자 우리가 띄울 신당에 일바따로 이번 대구 수성 을 지역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그 지역에 4인 5인 선거구에 출마하실 분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정의당에 대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네. 이게 정의당 내에서도 이게 실제로 시범 실시가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몰랐겠지 그거. 근데 그 정도면 어떻게든 네. 좀 구해서 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지금 그 딴 지역에 낸 사람 빼서라도 내. 딴 지역에 요번에 정의당은 2인 선거구 후보 있나요? 2인 선거구 없습니다 후보. 다 3인에 나가. 네, 다 3인에 나갑니다. 그리고 수성 정도면 정의당이 후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다른 지역. 제가 8월에 그 동네 이사 가거든요. 그거 8월 같구나. 그러면 뭐 5명 선출되면 그 중에 뭐 몇 명은 또 의원직 박탈될 거니까 우리 이창훈 대표가 들어가는 것도. 네, 그 동네 이사 가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되나? 그 5인 선거구에 소수정당 후보가 나오는 곳은 있습니다. 어디가 나와요? 진보당 후보가 나오는데. 예. 그래요? 진보당은 어떻게든 후보를 구해내더라고요. 그 발표되고 나서. 그렇죠. 차출돼서 나갑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누가 나가요? 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이용순이라고. 이용순. 네. 네네. 5인에? 네, 5인 선거구에 나갑니다. 5인이면은 좀 지켜볼만 하겠는데. 안 되겠죠. 왜요? 5인이라도 10%는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5인이면 5인에 10% 받으면 거의 확정이고 네. 4인에서 10%만 되면 4인에서도 확정이고. 그렇죠. 10%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인이면은 네. 8% 7%로도 가능합니다. 8% 7%로도 가능해요. 네. 양파님께 질문 드리면 답변 드리면 수성구에서 수성을 지역이 어디냐면 이 대구 사시면 범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천 방향. 그렇죠. 쪽은 다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내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성 못방향. 네. 그쪽이 수성 범물, 지산, 두산, 상동, 수성 1, 2, 3, 4 이쪽이 그렇죠. 수성을입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대답을 해줬는데도 진도를 빠꾸 하면서 내 페북에 와서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인 선거구 만들면 10% 얻어가지고도 당선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10%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이 의회 대표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게 그렇게 화가 나면은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10인 선거구로. 10인 선거구로 가면 그러니까 5인이니까 10% 얻어도 한 명 되는 거지 7, 8인으로 늘리면 7명 중에 한 명 되는 거거든.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더 늘려라고 분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요. 뽑는 인원을. 그러면 비례성이 더 맞겠지. 뭔 말인지 몰라? 어? 아니지 대구 중구 남구 재보선에서는 22% 받고 1등하고 당선되더라. 네, 흑장군님이 남겨주셨는데 진보 노동정의 녹색당 중에서 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자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음. 조직력이 되니까. 네, 후보 차출이 가능한. 네. 국가혁명당은 이번에 좀 조용한 거. 이번 지방선거에 조용합니다. 요 안에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뭔 일 있어? 허경영한테. 뭔 일 있어? 지금. 그게 아니면 지금 벌써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 다 해야 되는데 총선 때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등록했는데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 중앙 권력만 잡아야 된다. 맞아요. 지방의회 해체도 있잖아요. 아하. 지방의회 해체 공약이 네. 국가혁명당에. 이 사람들이 지선을 건너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경영 서울시장 나와야지. 하여튼간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건 뭐 매번마다 있었던 일인데 2인 선거구 쪼개기 감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다음 주에 김수민이 쏜다로 네. 제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추천하면 김수민이 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결정.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원래 추천권도 전략이잖아. 추천권도 없고 이 독재. 내 돈인데 내 돈 쏜다는데. 이 독재자 말이야. 저는 벌써 100만 썼는데. 그러니까 본인들 그걸 준비해 오세요. 그럼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준비해. 제가 후원한 후보를 추천하면 되겠죠. 네, 근데 내가 받고 안 받고 내 마음이고. 받고 안 받고는 마음이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는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내가 기초의원을 놓고 2명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내가 보통은 찍을 사람이 1명 있거나 없거나 이랬는데 내가 2명을 놓고 고민하는 초유의 사태. 자기 동네. 네, 내 동네. 네, 왜 둘은 왜 따로 나왔는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 한 명은 진보보정당이고 한 명은 무소속인데. 아니 거기도 뭐 기초니까 네. 2, 3인 선거구일까요? 3인 선거구죠. 둘 다 당선시켜줘요. 둘 다 어떻게 시킵니까? 한 표씩 찍는데. 그리고 보면은 꼭 선거 때 3인 선거구라고 3명 찍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에 3표 찍는 사람. 한 번에 3표 찍는 사람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예요? 고학력층입니다. 오히려. 지 혼자 머리를 더 굴려가지고 아니 아. 상식적으로 3명 뽑는데 그러면 3표를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3표를 찍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통계가 뭐 여론조사처럼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 조사해본 결과 그리고 다른 지방의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고학력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 표 찍어서 무효표 만드는 사람이. 내 친구도가 그런 애가 있었거든. 아, 일부러 무효표 만들려고. 아니야. 그게 제 돈 줄 알고. 아. 네. 나보고 이런 거야. 너 3인 선거구 나가는데 어차피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후보 3명 다 찍을 거 아니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니 그렇게 알고 있었냐고. 그래 내가 얘기해 주니까 황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쪽팔려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후보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냥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유영아 방금 출마 선언했네. 네. 아 요 얘기 잠깐 하고요. 네. 출마 선언을 근데 수성구 요거 아직 후보의 세계 안 넘어갑니다. 네. 대구 경북 지금 유영아 든 누구든 간에 대구시장 탈락자가 공천 못 받을 것 같다. 나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저도 전략 공천으로 갈 것 같은데 전략 쉽지 공천.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네. 경선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유영아가 딜을 치려고 하는지 네. 우리 이상훈 기자가 나가 있는데 네. 끝나고 따로 물어봤는데 누구하고 뒤를 친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 쪽하고 유영아가 박근혜 취임식 참석과 관련해서 100% 참석은 아직 아니다. 그러면 관심 없어. 그러면 공천 시켜주면 참석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던진 거죠. 윤석열의 독식욕을 잘 모르나요? 윤석열이 그렇게 그런 걸로 빼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천용길 기자가 예언을 했죠. 네. 김병준. 네. 그 가능성이 유력할 거라고 봅니다. 유영아가 나가는 것보다. 유영아가 나오면은 만약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나온다. 좌시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잠깐 아까 전에 한 10분 정도 이 생각도 했습니다. 유영아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김수민 출마? 내가 나가겠다. 10분 동안. 출마 선언인가요? 10분 동안 해야겠어. 10분 동안. 그렇죠. 자 후보를 모집합니다. 대구 수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4, 5인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실 분을 모집합니다. 네. 이대로 무대는 놔둘 수 없다. 전략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대구 수성. 자, 다 됐나요? 이제 2부로 넘어갈까요? 네.